마그마의 바다, 초고속 바람, 타는 듯한 뜨거운 날, 그리고 비 대신에 머리 위로 돌이 무더기로 떨어집니다. 일진이 사나운 날이네요, 그쵸? 천문학자들은 최근 저 밖에 새로운 슈퍼 행성을 발견했어요. K2141b는 약 2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외계 행성으로 새 이름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외계 행성은 행성이 다른 태양계에서 자신의 항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걸 근사하게 말한 거예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며 이 행성은 자신만의 궤도 그룹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K2 어쩌고 하는 그걸 무시무시한 곳으로 만들까요? 우리의 아름답고 작은 푸른 지구를 상상해보세요. 이제 세계의 모든 화산들이 동시에 갑자기 폭발했고 용암이 바다와 대양을 덮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보다 수천 배 더 빠른 불타는 허리케인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 지역에서 휘몰아쳐요. 그리고 이따금씩 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돌이 머리 위로요. 다행히도 머리 속으로는 아니에요. 이 무서운 행성은 약 2년 전에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곳의 평범한 하루는 어떨까요? 우선 숨 쉬는 건 잊어버리세요. 산소가 이 행성은 무시하기로 했거든요. 나트륨, 일산화규소와 이산화규소에 익숙해져야 해요. 여러분도 짐작했듯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어떤 다른 화학 물질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도 있죠. 시야가 미치는 범위까지 행성의 표면은 녹은 마그마로 덮여 있어요. 이 용암 행성은 자신의 항성 굉장히 가까이에서 궤도를 도는데 그래서 표면이 벽난로와도 같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과 금성인데 이 행성은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행성의 반은 늘 낮이고 나머지 반은 밤이라는 거예요. 이곳의 조수는 마치 우리의 달처럼 고정되어 있고 아무리 오래 쳐다본다 해도 반대쪽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매일 찌는 듯 불타는 쪽은 엄청 뜨겁고 마그마 바다로 넘쳐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급속 냉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마그마에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여전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발 위를 보지 마세요. 돌비가 내립니다. 지구에선 물이 수증기로 변해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식어서 비로 내려오죠. 저 불덩어리 행성에서도 똑같아요. 돌인 것만 제외하고는요. 행성이 너무 뜨거워서 바위를 증발시킵니다. 그리고 시속 5,000km의 초음속 바람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자가 비행기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머리에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강했던 바람은 호주를 강타한 열대 사이클론 올리비아였어요. 시속 400km로 불었죠. 이제 이것의 12배를 생각해보세요. 행성에 해가 드는 쪽은 찌는 듯한 2700도예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캘리포니아의 60도였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는 이런 온도에 근접하는 게 꽤 흔한 일이지만 사실 그런 종류의 연료는 돌을 증발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죠. 사막 근처에서 자랐다면 사막이 늘 얼마나 건조하고 더운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사막이 얼어붙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사막은 강수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상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수증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낮에는 태양이 사막을 오븐처럼 데워요. 하지만 해가 지면 열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고 엄청 추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막은 밤에 심지어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렇게 춥다면 사막에 눈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사막에는 여기저기 약간의 눈이 내리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눈이 올 순 없습니다. 그저 건조하고 춥고 모래가 많은 사하라의 밤이죠. 그런데 사하라 사막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 아닙니다. 남극 대륙이에요. 1300만 제곱킬로미터의 얼음처럼 건조하고 사람도 거의 없고 귀여운 펭귄 무리가 있는 곳이죠. 엄밀히 말하면 펭귄은 사막에 살아요. 다시 불덩어리 행성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밤을 볼게요.
끝없는 어둠과 영하 200도에 달하는 혹한에다가 초음속 바람을 더해보세요. 지구에서 제일 추웠던 건요? 남극의 한 연구센터가 영하 90도였어요. 그럼 이 할로피뇨 고추 같은 외계 행성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화성도 사실 살만한 곳은 아니에요. 행성이 붉어서 대부분 날씨가 더울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엄청 춥습니다. 아주 많이 춥죠. 화성에서의 주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산은 집에 두고 가셔도 됩니다. 돌멩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화성에는 낮과 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지구처럼 화성의 적도는 찜통찌듯 뜨겁고 북극과 남극은 꽤 추워져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곳에서 오래된 이산화탄소 눈을 발견했어요. 행성 전체가 사실 여기저기 질소가 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화성에서의 강력한 눈 폭풍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눈보라는 아니에요. 연무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드라이 아이스 폭풍에 더 가깝죠. 기후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유일한 행성은 화성만이 아니에요. 목성은 거대 폭풍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지구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성의 대적점은 사실 400년 된 폭풍이고 그 안에 지구 4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K2의 폭풍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금성에도 강력한 비가 내리지만 돌로 된 비는 아닙니다. 더 안 좋은 거죠. 황산비가 내려요. 심각한 피부 화상을 입히고 우산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태양의 방사선을 가두기 위해 그물처럼 작용하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고 미친 듯이 뜨겁습니다. 그래도 마그마 바다는 없어요.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대기도 없는 곳이죠. 즉, 폭풍, 구름, 비, 바람, 그게 뭐든 간에 없다는 의미예요. 수성은 마치 지구상의 사막과도 같습니다. 수증기도 없고 비도 없죠. 낮에는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미친 듯이 기온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외계 행성 K2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인 부분을 모두 하나의 무시무시한 행성에 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만간 그곳에 갈 것 같진 않아요. 아직 화성에도 못 가본걸요.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200광년은 정말 긴 여행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어디든 어느 때라도 곧 옮겨간다면 아마 달에 캠프를 설치하고 싶을 거예요. 마그마 바다도 없고 초고속 바람도 없고 기온도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중요한 것은 드론과 원격 조종 로봇들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안전하게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달 지도를 그리도록 그걸 보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짜 우주 탐사를 시작하길 원한다면 제대로 된 우주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고 빛나는 달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왜 멀리 떨어진 행성을 연구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행성은 사람과 같아서 모두 나이가 다르고 모두 다른 장소에서 삽니다. 행성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왜 생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도 아닌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상한 새 행성을 볼 때 우린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놀라운 발명품으로 이어질 이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우주에 가는 것조차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요. 흠집 방지 렌즈, 소방 장비, 정수 시스템, 무선 헤드셋, 투명 교정기, 소파 쿠션 사이에 부스러기 청소할 때 쓰는 아주 작은 그 진공 청소기. 이 모든 것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매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멀리 떨어진 행성이나 별 덕분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을 수도 있고, 건물을 더 튼튼하게 하거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할지도 몰라요.